자, 벡터. 벡터는 뭐와 무엇으로 이루어진 애일까요? 크기하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써? 이렇게 그리죠. 몸체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크기를 뜻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뭐를 뜻해? 방향을 뜻하지. 자, 벡터는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어. 사칙연산을 하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치? 근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누기는 빼고, 안 되고, 곱하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죠? 어. 내적,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내적, 외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트 프로덕트.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 정말 쓸모 많은데, 일단 얘네 둘은 아껴두고,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아껴두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더하기, 빼기만. 더하기는, 얘는 벡터의 더하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활용해요. 모든 힘의 합을 뜻해요. 모든 힘의 합을 계산해서 낼 때 바로 이걸 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슝 하고 공을 하나 던졌다고 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이렇게 날아가? 물론 내가 또 한번 던지면 이 정도야 뭐 그죠? 하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지. 왜? 왜 이렇게 됐죠? 중력이라는 거 있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아래로. 모든 힘의 합이야. 그래서 알고 보면 얘는 던지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더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 바람이 지금 현재 불어요. 바람이 근데 딱 여기에서 이렇게 불어? 아니면은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어? 그냥 이렇게 부는 거지? 자, 저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칠게. 여러분 나갔더니, 밖에 나갔더니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불어? 아니면은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불죠? 어. 그래서 바람의 얘는 위치랑은 상관이 없어. 그치? 방향과 얼마나 세게 부는가에만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나한테 태양빛이 오는 것도 자세히 보면 태양이 지금 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데 거기서 걔하고 나하고의 뭐 그 위치가 이거 필요할까요? 그딴 건 필요 없죠. 뭐하고만 필요했어요.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나를 쬐고 있는지, 그치? 얼마나 세게 쬐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덥고 시원하고 어둡고 밝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인 거예요. 이 어떤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 크기하고 방향하고만 상관이 있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기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얘가 자체가 그냥 어떤 위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도형이라는 거는 그냥 도형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처럼 얘도 바람도 그냥 이렇게 부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슝 불어. 그런데 내가 물체를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물체를 이렇게 움직일 건데 바람이 휙 부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얘가 어디로 갈 것 같아? 오른쪽 키 누르고 위로 가는 키 눌렀어. 두 개 동시에 눌렀어. 그럼 물체 어디로 갈까? 대각선으로 가겠지. 자,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가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은 이렇게도 불 수 있고 여기다 놔도 되고 그치? 어디다 놔도 되지. 그쵸?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놔볼게. 맞죠? 여기에서 여기를 이어볼까? 대각선이 나오지. 벡터의 더하기는 바로 얘네들의 합을 뜻하는 거야. 아까 그러면 중력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두 개를 저렇게 생각하고 더해봐.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 이런 컨텐츠 게임들이 있었다? 포트리스라는 게임 알아요? 이렇게 됐고 아니면 뭐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들 있잖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포를 팡 쐈어. 그러면 얘가 가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그거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팍 맞춰야 돼. 혹은 얘를 이 콩이 슝 날아가서 바닥을 꾹꾹꾹 깨부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가까이에 있어요. 이렇게 와서 얘를 콩을 내가 여기다 뽕 쌌어. 슉 맞추려고. 각도를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펑 쐈어. 얘가 슉 하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 바람이 슝 부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그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바로 그럼 뭐야? 이 내가 여기서 다 화살표 그렸던 것들을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저게 나오는 거야. 저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디? 골프, 당구, 야구, 모든 요즘 골프존에 들어가는 모든 시뮬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벡터의 더하기가 다. 그치? 이런 거 옛날에 봤나? 골프 같은 거 할 때 내가 게이지야. 그래서 여기 게이지 바가 이렇게 있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옮기지. 엥엥엥 가서 여기서 띵 찍어. 그 다음에 얘가 엥엥엥 와서 가운데에서 또 한번 띵 찍어. 그쵸? 자, 맨 첫 번째 찍었던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찍는 거는 바로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중앙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맞출 것인지 뭐 하는 거야? 벡터의 방향을 구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 동작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야? 바로 이 벡터를 만드는 행위였던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벡터의 빼기를 한번 봅시다. 결국엔 빼기도 더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여기에 내가 서 있고요. 여기에 타겟이 있어. 그럼 내가 타겟으로 가고 싶지. 그렇죠? 요거를 구하는 게 바로 벡터인 거야. 이때 빼기를 쓰는 거야. 어떻게 구하죠? 이 벡터는 디렉션이라고 할게. 얘는 어떻게 구해? 타겟 빼기 미가 되는 거야. 내가 타겟으로 가고 싶을 때 이거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션 줬을 때 따라다닌다 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나왔어야 돼, 공식.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프로젝트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때 내가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뭐? 모션이 움직임이 엄청 많은 것들을 하라고 했지. 왜? 이게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것들은 다 벡터인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 사진 앱을 하나 만들까? 갤러리? 내가 옆에서 촥 넘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생각해보면 그냥 찡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얘가 움직이다가 팅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뭐 쓰는 거야? 다 벡터 쓰는 거야. 요 점, 요 점 빼기지. 어느 방향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갤러리를 이미지를 어디로 넘길지가 나오지. 얼마나 빨리 넘길지는 어떻게 요 간격과 혹은 시간과 이것들을 거기다 염두에 둬서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내면 얼마나 빨리 넘길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게임 컨텐츠를 이용해서 가르치지만 응용 방향은 어떻게? 전 산업 분야야. 오케이?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벡터의 크기를 인공지능에서도 학습 속도, 학습 그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학습률을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이냐. 결국엔 뭐 하는 거야? 벡터의 크기를 건드리는 거야. 벡터의 크기를 팍팍팍 튀게 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빠르게 막 가. 근데 원래 얘가 찾고자 하는 어떤 점이 있어. 요게 답이야. 그래서 얘가 얘 답을 찾으려고 빡빡빡 움직여. 근데 얘가 이만큼씩 움직였다 치자. 이만큼씩. 그럼 어떻게? 지나가지. 그래서 아이쿠 하고서 다시 아닌가 하고 다시 아이고 또 지나갔어. 이렇게 하면 이 오차를 줄일 수가 없지.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찾기도 하고 어떻게 더 느려지게 너무 작게 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너무 크게 하면 지나갈 거고.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또 인공지능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찾아? 공식으로도 찾지만 보통 수동으로 해봐. 야, 이거 해봤더니 0.003이 좋대. 그렇게 찾아. 실험치로. 이 벡터에 대한 거는 되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내적과 외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알았지? 나중에 물체가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튕겨나가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벡터의 내적 같은 걸 이용하고 내적은 코사인 세타 값을 얻게 돼. 결국은 각도 찾기를 할 때 되게 유리하다는. 자, 관련된 거를 가지고서 한번 봅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지금 P는 뭐라고요? P0 더하기 VT. 이게 뭐야? 무슨 공식이야? 등, 속, 운동 공식이야. 몇 학년에 나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게 나와. 이게 등성운동 수준이야.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 안 해. 왜? 이거 몇십 년 전 건데, 그치? 야, 이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그건 중학생이니까 아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거 한 번 더 들어가서, 등성운동 말고도 또 다른 공식 있죠? 뭐가 있을까요? 등, 가속운동이 있어. 점프를 하려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야. 자,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V는 V0 더하기 AT. 이게 등가속운동이야. 그리고 힘을 구하는 이 뉴턴의 운동 방정에 의해서 힘을 구하는 최종 공식이 하나 더 있어. I say hey, you say ho. I say young, you say ho. young. 그것처럼 어떻게? F는 MA. 이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 삶에 이걸 언제 건드나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F는 MA. M은 질량이라고 하고. 오케이? 질량을 일로 놨을 때 결국에는 힘은 결국은 뭐야? 가속도인 거야. 자, 봐. 내가 이런 물체가 있다. 오케이? 이 물체를 뒤에서 펑 칠게요. 그럼 얘가 일로 밀리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어. 자, 얘를 뭐라고 놓아? P0라고 놓고, 현재의 위치라고 놓고. 얘는 앞으로 움직일 내가 타겟팅하는 미래의 위치야. P라고 놓고.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지면 뭐가 생겨? 가속도가 발생해. 가속도는 지금 보니까 현재의 속도에다가 영향을 줘서 속도를 만들어요. 그치? 변경된 속도가 돼. 자, 여기 다시 보니까 이 속도는 어디에다가 영향을 줘요? 현재의 위치, 이 P0에다가 영향을 줘. 그래서 P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얘를 탁 밀었을 때 뭐가 생겨? A가 생기고 이 A는 V를 만들어. V는 다시 P를 만들어. 이 공식이 해당되는 거예요. 유니트로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어. 걔가 내부적으로 다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건드려야 될 때하고 건드릴 때가 있고 애드 포스, 우리가 포스를 직접 주는 그런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해 놨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포스는 어떻게 써? 단계에서 약간 야막하는. 밸런스는 바로 직접 V제로 가는 그냥 V를 건드는. 여기서 T는 뭘까요? 시간. 시간. 우리가 아는 시간은 유닛에서 어떤 게 있어? 델타 타임. 그 순간의 시간이 바로 뭐야?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했죠. 그 순간, 이거 할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수학적인 거에서 뭐 쓸까요? 그 순간 할 때, 수학적으로 그 순간에 뭐또 가속도 할 때, 그 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속도, 그 순간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게임처나 이런 쪽 관련된 수학 책들을 열어보잖아. 이들 간의 관계를 봐도 미적분의 관계를 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내가 저걸 약간 저렇게 나와 있잖아. 원래 공식은 뭐 P0 더하기 2분의 1 ATA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걔네들은 P 자체가 0.003초 이거야. 이거에 뭐 제곱을 하나 마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그래서 어떻게? 제곱 떼버린 거고. 2분의 1 저것도 별 크게 차이 없어 버려.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미분하면 2분의 1하고 없어지지. 에이, 야 거기까지 상관없어. 우리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런 요소 때문에 내가 그냥 걔를 뚝 떼버리고 의미적인 요소만 남겨놨어. 어떻게 된 거야? P는 P0 더하기 VT.
자, 쟤를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수적인 요소들은 얘네들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 이거 남아.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얘네들 공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t에서 미분하면 V0 더하기 제곱 t니까 제곱하고 2분의 1 날아가고 at만 남는 거야. 이런 미적분의 관계대로 나와요. 근데 그걸로 공부하면 우리가 빡세단 말이야.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보죠. 뒤에서 밀었을 때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는 속도에 의해가지고 속도는 다시 위치에 의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물질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콘텐츠도 이 공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 내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 아까 P는 P0 더하기 VT가 있지. 얘를 P는 P0 더하기 VT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 트랜스포의 포지션은 트랜스포의 포지션 더하기 BME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P는 이게 P고 이게 P0고 그치? 현재의 위치를 변경시켜서 미래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이 원 V가 되는 거야. 여기서 스피드는 뭐가 돼요? E가 되는 거야. DI는 방향이 되는 거야. 델타 타임은 T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언어적으로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다시 얘기해줘요. 이렇게 있는 거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언어야. 얘도 결국 언어야. 그럼 모든 언어는 알줄임을 쓴다? 선생님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쌤. 그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음쓰.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줄인단 말이야. 너무 긴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지. 글쎄요,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유니티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그러면 되게 여기다 적용하면 있다. 자, DNA에다가 방향을 만들려면 H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해져야지. 이렇게. 그치? 왼쪽 키를 누르면 H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1.0의 값이 들어오고 오른쪽을 누르면 플러스 1쪽의 값이 들어가죠. 자, X, Y, Z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 자, right의 값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right는 X, Y, Z의 값이 각각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X 말고 어떻게 값이 여기 1, 0, 0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X가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 Y는 위쪽, Z는 앞, 그치? 그래서 Z 오른쪽 라이트니까 오른쪽이니까 얘한테 둘이 이렇게 1을 딱 들어야 하는 거야. 왼쪽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케이? 위는 어떻게 돼요? 그지? 이런 방식이에요. 앞으로는 0, 0, 1. 반대쪽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다. 자, 뒤로 돌아가 했을 때 거기다 곱하기 몇 회를 두면 돼. 마이너스 1 해주면 뒤로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벡터를 뒤집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요. 뒤집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h를 곱해? 방향을 마이너스 1이나 1 곱해줌으로써 왼쪽이나 오른쪽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놓으면 dir에다가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사용자 키 입력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좌우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그치? 위아래는 어떻게 해? 얘를 한 번 더 컨트롤 E 누르면 복제가 되죠. 알고 있었어? 컨트롤 D 누르면 복제가 돼요. 얘한테 V 호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컬. 자, 여기에서 수정되는 것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밑에를 수정하려고 할 텐데 얘는 한국말로 하면 이동한다야. 그치? 이동한다는 건 어떻게 됐든 무조건 그 방향만 설정되면 방향으로 이동한다야. 우리가 이거 생겼다고 해서 여기를 건드릴 일은 앞으로 없어. 어디를 건드는 데 여기를 건드는 거. 그쵸? 위아래라는 방향만 있으면 돼. 이때 벡터에 더하기가 나오지. 그지? 벡터 3 곱하기 V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위에 아래도 그런 거야. 그래서 오른쪽 벡터, 그 다음 위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벡터 이렇게 돌면 대각선으로 가요. 자, 저장하고 가서 봅시다.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좌우, 상하 움직이지. 결과 확인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잠깐 볼까요? 자, 봐봐. 내가 얘를 좌우로 움직일게. 이 정도 속도야. 자, 이 정도 속도야. 오른쪽. 대각선으로 움직일게. 이 정도 속도. 속도.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아, 미세해지면 대각선이 더 빠르네. 왜 빠를까? 어? 어. 여기 백이었어요. 백이랑 똑같아. 결국엔 얘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고, 여기가 타겟이 있다? 내가 타겟까지 이렇게 갈까요, 만약에? 이 벡터 구하자. 그치? 이렇게 구할 거야. 내가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가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속도는 요만큼. 그치? 그리고 얘는 크기가 1이라고 넣을 거예요. 얘가 움직이려는 속도는, 기울어져. 근데 이거, 왜냐면, 마음 삐뚤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크기가 1.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가서, 이렇게 놓게. 이거 된다고 했죠? 자, 얘네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요? 다르지? 어. 두 벡터를 더했는데 길이가 다르네? 뭐야, 이거 피타고라스지, 이렇게, 알았을 때 직각삼각형일 때, A, B, C 할 때, C는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결국 이거 벗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결과는 C하고 얘하고 같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뒷변이 얘가 더 길어. 그래서 얘네 길이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내용이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타겟 빼기 B에서 요걸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X좌표, 이쪽이 Y좌표야. 아니, 이게 왜 그러지냐? 됐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저기 타겟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에서 보면 요만큼 이렇게 또또또또또또 해서 요만큼 여기 X, 여기 Y 이렇게 있지. 나한테 여기 X하고 Y만큼 더하면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로 순간이동 돼 있는 거지. 그렇지? X만큼 Y만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근데 나는 여기 타겟 쪽으로 갈 때 순간이동으로 가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가고 싶어? 그치? 그 방향으로 나의 속도 이동만 하고 싶은 거지 순간이동을 하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러면 나는 방향만 필요해. 내가 벡터를 어떻게 쓴다고 했었냐면 아까 이렇게 썼다? 크기 곱하기 썼고요. 방향 이렇게 나왔어. 자, 크기의 값이 몇이면은 방향만 나와. 지금 1 곱하기 방향하면 그냥 방향이잖아. 이렇게 크기를 1로 만들면 방향만 나와. 크기를 1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해요? 나의 방향만 남기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거에서 나중에 적을 따라다니는 이런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어, 방향만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거나. 자, 여기에서 그래서 DIR을 방향 크기를 1로 만드는 겁니다. DIR의 노멀라이즈. 이렇게. 자, 이게 한 단계 더 있어. DIR에 이런 게 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노멀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요런 애가 있어. 얘는 속성이야. 위에 있는 거는 기능이고. 둘의 차이점은, 둘의 차이점은 얘는 소문자니까 얘는 당연히 변수인 거야. 속성으로 들어있는 거고. 얘는 대문자니까 뭐야? 함수인 거야. 함수는 어떤 기능이야. 어떤 동작을 하는 거야. 무슨 동작을 해? 원본 자체의 크기를 뭘로 만들어? 1로 변경시켜. 원본이 어떻게 변형되는 거. 밑에 있는 노멀라이즈는 원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크기가 1인 벡터 방향만 남겨줘. 원본을 유지가 돼.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런 벡터 있을 때 얘를 노멀라이즈 해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이쪽에 저기 서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둘과의 거리 비교를 해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공격하게 이렇게 처리한다. 그때 그럼 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바로 요 녀석의 거리야. 둘 사이의 거리. 맞잖아. 둘 사이의 거리야. 아까 봤던 C는 루트 이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있지. 거리 공식이야. 오케이? 거리 공식. 이거는 어디에서도 써요? 인공지능에서도 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있지? 이거 그대로 인공지능에 그대로 다 똑같이 써. 자, 어쨌든 요거는 둘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나중에 둘 사이의 거리를 언젠가는 내가 써야 된다면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소문자,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게 나을 것이고. 그치? 네, 갖고 뭐 훼손된 상관없어. 난 방어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원본을 날려버려도 되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선행을 했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주자면 이런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트랜슬레이터라는 코드를 아까 좌우로 이동한다고 치면 트랜슬레이트라는 이 코드를 이거 두 번 해가지고 포지션도 마찬가지야. 두 번 해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써도 될 거야. 그래? 결과는 똑같아. 자, 플레이 해볼까? 플레이하고 똑같지? 왜 똑같아? 그림을 읽어볼까요? 이동하고 싶다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나와. 좌우로 이동하고 싶다. 상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좌우상 다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왜 더 좋을까? 끄면서, 끄면서, 동시에 일어나서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선행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유니티라는 애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자, 유니티라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는 중간에 C샵이라는 단넷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C샵이라는 단넷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서 우리가 지금 뭐로 코딩해? C샵이라는 애로 코딩하고 있어. 얘는 근데 유니티 엔진은 무엇을 만들어져 있을까? C++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C샵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C샵으로 만들어 놓은 애가 C++하고 어떻게 이 단넷이라는 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코드 있잖아? 그러면 얘 일단 지우고 이렇게 놓고 봅시다. C샵으로 만들었잖아, 지금. 근데 내부 엔진 코드는 다 어디로 뭐라고? C++야.
여러분들 트랜슬레이트 이거는 C# 코드는 단 한 줄도 없어. 다 어디 있을까? 부연부는 여기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트를 하우스로 호출하는 순간 C샵에서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서 처리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처리 횟수를 여러 번 하잖아? C샵에서 하는 거 자체를 빠르니까 여기서 절로 이동하면서 가는 게 이제 다른 플랫폼 넘어가서 거기에서 번역돼서 처리하는 게 빠를까? 어. 저기에서 아까 오버헤드라고요. 뭔가 머릿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쪽수가 늘어나면 먹을 게 점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져. 저렇게 C샵에서 C++를 저렇게 이중간의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동작할 때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수를 늘리는 게 빠를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빠를까? 최소한으로 는 얘기지. 다시 우리 코드로 들어가서 보면 코드선에다가 저거 한 줄 하는 것과 두 줄 하는 것과 당연히 아까 간좀 보면 C샵에서 C++ 두 번 날리는 것과 한 번 날리는 것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것저것 계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동해라. 한 방에 끝내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다가 내가 있잖아. 문장을 두 줄로 하는 것과 한 줄로 하는 거야. 차이점이라고. 이것도 똑같이 이해하는 거 아까 이걸로 써도 된다고 했잖아. 이 DI 대신 얘를 넣어도 똑같이. 이걸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고. 어. 근데 왜 굳이 한 줄과 두 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모든 구조는 저렇게 척척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찡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함수 한 번을 호출할 때마다도 레이턴시 지연이라는 게 생겨요. 오버헤드가 생겨. 거기에서 살짝 딜레이가 생겨. 서로 다른 이쪽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실행하잖아. 그러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첫 번째 단계가 총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공자가 아닌 친구들이 꽤 있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C샵을 이렇게 유니티로 만들어서 올리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있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기 위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요. 플레이 버튼 누르잖아.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 코드가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라는 애가 정적 변수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는 애들이 있어요. 따로 또. 이런 애들이 그 다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올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택, 힙 이런 메모리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동적 메모리 공간이었는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뭐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지금 업데이트하는 그런 함수들 얘네들 그 안에서 만든 플롯 H 이런 애들 있잖아 지금. 걔네들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올라가고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서 인스턴시에이트 해서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은 힙이라는 공간에 올라가. 얘네들은 이 동적 메모리 공간이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메모리 공간이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공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그래야지 나중에 최적화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함수 하나를 호출하려도 함수는 어디? 이 코드에 일단 다른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다른 메모리 공간에 가서 얘를 또 접근해서 뭐 이런 동작들이 들어가. 내가 원래 처리하던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그때마다 오버헤드라는 게 생겨. 다른 데로 점프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 자체도 되게 조금씩이라도 성능에 저하가 돼. 그래서 혹시 C 같은 경우를
알고리즘 공부하거나 뭐 한다고 할 때 인라인 이런 것들 함수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라인, n이나 인라인 이런 것들을 본 사람, 인라인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그래 있어. 얘네를 쓰는 이유는 얘는 내부적으로 함수로 만들 함수처럼 생겼는데 인라인이라는 애는 생긴 건 함수다. 근데 컴파일러가 얘네를 번역해줘. 컴파일이라는 걸 번역하는 거야. 우리말을 어떻게 기계로 번역해줘. 번역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떻게 함수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작성했던 코드 밑에다 얘를 그냥 붙여서 복사해. 함수가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내가 원래 함수를 만들었다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오버헤드가 줄어들겠지.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대신 용량은 늘어나겠지. 계속 그렇게 갖다 붙이게 하니까. 그래서 인라인은 함부로 뭐 이렇게 남발하지 않고 대신 작은 코드들을 계속해서 붙여서 쓰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동작도 조금 조금씩 생각해주고 오세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조금 더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는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우리 책에서는 이런 거 다루지 않고 또 VOD 영상에서도 또 다루기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기초 지식을 위해서 요 정도도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라는 게 일단 있고, 그치? 램이라는 게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실행을 하잖아. 그러면 메모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물론 얘에 대한 영향이 되게 클 거야. 근데 이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이런 거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공간에다가 뭐 어플리케이션 올려. 가상 메모리니까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우리가 실행하잖아. exe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그때 어떻게 가상 메모리 공간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그 공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당을 해.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메모리 시작 좌표는 0부터 시작해.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쭈름 시작해. 가상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잡아.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 메모리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처럼 코드 영역, 스태틱 영역, 그 다음에 스택이랑 힙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 메모리 공간이 앱 하나에 이렇게 할당이 돼서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가상 메모리 공간은 약간 가변성이야. 왜? 우리가 계속 뭐 어떤 걸 로드할 때마다 뚝뚝뚝뚝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바로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파일 할 때 컴파일한다는 단어를 들어봤죠? 이 컴파일 할 때 잘 봐. 코드 영역하고 코드 영역하고 스태틱하고 전역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택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힙이라는 공간이 들어있어요. 컴파일할 때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냐? 바로 여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적 영역은 얼마를 잡아야 될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게임 모듈을 하다가 얘가 아이템을 갑자기 여기서 생성하고 이미지를 갑자기 로드해가지고 이미지를 메모리를 내가 갑자기 얘를 동적 할당 얘를 죽어가지고 고정시켜서 잡을 수가 없어. 왜? 가변적이니까. 그래서 컴파일러 이거 체크할 때 번역하면서 얘가 이걸로 번역하는 게 맞나? 이 그릇에 대응되나? 사이즈를 맞게 했나? 여러 가지 문법 오류 처리까지 다 해주는 공간이 어디까지야? 저 두 가지. 응? 이런 내용은 또 우리 여러분들 C샵 책이나 이런 거 사도 나오지는 않아. 나중에 운영체제나 이런 전문 이런 쪽에서 했을 때 또 조금 조금씩 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어,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완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두지 말고 이런 용어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더라. 메모리는 이렇게 있더라. 이 정도를 체크만 해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틈틈이 오늘에 알려서 여러분 소양으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죠? 이건 내가 던져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 아니라 내 거야 아직. 그거 받아서 여러분 찾아보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거야.
됐죠? 이거를 한 줄로 쓰는 이유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노멀라이즈까지 했어. 자, 그러면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총을 한번 쏴봅시다. 자, 블렛은 여러분 한번 쏴보세요. 블렛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써볼까? 자, 총알을 만들고 미션이에요. 얘는 디링디링 총알을 만들고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 이게 미션이야. 알죠?